이탈리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으로 가꿔온 이탈리아. 쌀이 급격한 가격 상승과 공급난에 봉착하면서 한 가족의 미래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한국의 땅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라는 운명 같은 제안을 받게 된 한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스마트 농업 전시회에서 드러난 기계와 로봇, 센서가 가득한 미래 농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진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작은 이탈리아의 책상에 앉아 아침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편집자 마르코 베네데티 씨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가 꽤 진지해서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지울리아, 우리 쌀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어머니와 같이 정성껏 재배한 전통 이탈리아 쌀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쌀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예전 방식만으론 이 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했어요.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흥분을 느꼈어요. 저희 오랜 농사 전통의 마법을 늘 믿어왔거든요. 예전 방식의 쌀 재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마르코 씨께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저에게 현대 농업 기술로 유명한 먼 나라,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는 한국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었어요. 과연 그들의 첨단 기계와 스마트 기술이 저희 쌀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생각이 가득한 채로 재빨리 짐을 챙겼어요. 출발하기 전 어머니께서 꼭 안아주시며 지울리아, 우리의 뿌리를 언제나 잊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앞으로 맡은 무거운 임무에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비행기에 올라서며 설렘과 불확실함이 어우러진 기분을 마치 다채로운 그림처럼 느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사람들과 에너지로 분주했어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밝은 간판의 색감과 제가 잘 모르는 언어로 수다 떠는 사람들의 소리가 눈에 띄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익숙했던 전통을 늘 믿어왔지만 이제 여기서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를 맞이해 주신 안내자 이지훈 씨께서 제 이름이 적힌 간판과 함께 친근한 미소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으신 지훈 씨께서 지울리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분의 상냥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지훈 씨께서는 한국이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특히 농업 분야에서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버스를 타러 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옛 전통과 새로운 발명이 어우러진 땅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셨어요. 공항을 떠나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가 빠르게 지나가고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보였어요. 그 풍경은 밝은 불빛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움직이는 그림 같았어요. 저는 여기서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걸까? 라고 스스로 묻기도 했어요. 지훈 씨께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하나 제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현대적인 도구들이 농부님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덕분에 땅의 자연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곧 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건물은 현대적이고 심플했으며 로비는 식물들과 한국 풍경의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시원하고 깨끗한 도시의 공기를 느꼈어요.
저는 지금 제 조용한 이탈리아 마을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날 늦게 저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인근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작은 카페들, 분주한 시장,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을 구경했어요. 모든 것이 아주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생기가 넘쳤어요. 산책하는 도중 몇 분의 현지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따뜻한 마음씨의 상점 주인께서 "한국은 어때 보이세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정말 놀랍고 새로워요.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들의 미소와 친근한 인사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이곳에 제 자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이 전통과 미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섞어내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 앉아 지금껏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즐겼어요. 음식은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접시 한 접시 정성과 창의력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그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문화와 이룬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제 삶을 떠올리며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옛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나중에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고 저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탈리아의 익숙한 풍경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매우 궁금했어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발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에 제 생각들을 적으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이런 기술을 이탈리아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록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저는 이 새로운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쌓을수록 제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희망과 호기심이 자리를 잡았어요.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저는 스마트 농업 전시회에 들어서면서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넓은 전시장 내부는 밝고 분주했어요. 눈을 돌릴 때마다 들판에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스크린,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기계들, 그리고 각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탈리아의 고유한 농장과 단순한 도구에 익숙했던 제가 첨단 기기와 시끄러운 기계들 사이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전시된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농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쌀밭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작은 로봇들을 보았고 미니어처 들판 위를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았어요. 모든 전시물들이 기술이 농부님들이 더 좋은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만들어졌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전시회에 참여한 엔지니어 중 한 분인 김태영 씨를 만났어요. 단정한 셔츠를 입으시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울리아 씨라고 친근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 주셨어요. 저희 스마트 농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그분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저는 금세 편안함을 느꼈어요. 김태영 씨께서는 들판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보여주시며 온도, 토양 습도, 쌀의 성장 단계와 같은 수치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컴퓨터 게임을 보는 듯 했지만 이 게임은 진지하게 모든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김태영 씨께서는 드론 사용법도 시연해 주셨어요.
미니어처 들판 위를 날고 있는 드론의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로 보여주시면서 그 화면 속 이미지들이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드론이 어떻게 지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센서가 감지한 문제를 미리 파악해 농부님들이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드론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건가요? 센서가 문제를 감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김태영 씨께서는 시스템이 팀처럼 서로 협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명확한 답변 덕분에 저는 마치 대단한 발견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부스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어요. 한 부스에서는 작은 로봇이 익은 쌀을 조심스럽게 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로봇은 마치 공중에서 춤추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저는 이런 기계들이 앞으로 많은 농부님들을 도와 일을 더욱 쉽게 만들어줄 미래를 상상했어요. 전시장 내부를 걸으면서 스마트 기술이 단순히 컴퓨터와 기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을 돌보는 새로운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다른 방문객분들도 질문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셨어요. 저는 지역 농부님들이 모여서 이 새로운 방법들이 옛날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에너지가 가득했고 저 역시 그 감동을 함께 느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라는 말이 여러 번 제 입에서 나왔어요. 저는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작물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신 젊은 기술자와도 몇 마디 의견을 나누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전시회는 단순히 현대 기계들을 전시한 곳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장이었어요. 저는 스마트 농업이 옛 방식과 미래를 잇는 다리임을 깨달았어요. 전시장을 떠나면서 저는 이 기술이 이탈리아에서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함께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하나의 사진, 대화, 그리고 시연 모두가 옛 전통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지키면서도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우리 전통을 구하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탐구하며 집에 있는 모든 분들과 배운 것을 나눌 날을 기대했어요. 분주했던 전시장을 떠난 후 지훈 씨께서 도시 외곽에 있는 넓은 스마트 농장을 방문해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도시의 불빛을 벗어나 차를 타고 달리자 시야에는 멀리까지 펼쳐진 길고 푸른 들판이 있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하게 정돈된 살론과 멀리서 자연과 어우러진 현대식 건물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바로 첨단 기술과 전통 농업이 만나는 진짜 농장이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차에서 내리며 부드럽고 신선한 공기가 제 폐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농장은 고요했지만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지훈 씨께서 저를 이끌고 들판 사이의 오솔길을 걸어주셨어요. 최근 내린 비로 땅은 촉촉했고 초록빛살 식물들이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땅에 정성스럽게 설치된 작은 기기들을 발견했어요. 지훈 씨께서는 그 센서들이 토양의 수분 상태를 확인해 중앙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보를 보내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기기들이 식물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했어요. 조금 지나자 저는 살론 위를 천천히 날아다니는 작은 드론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드론은 우아하게 움직이며 카메라로 선명한 쌀 이미지들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은 인근 창고에 있는 모니터로 바로 전송되었어요. 창고 안에서는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계셨어요. 온도, 습도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어느 식물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지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드론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농부님들이 땅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탈리아 출신 농부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씨를 만났어요. 로베르토 씨는 한국에 와서 이러한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하셨는데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단정한 셔츠를 입으신 로베르토 씨는 여유로워 보이셨지만 오랜 세월 전통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무게감도 느껴졌어요. 로베르토 씨께서는 저는 늘 옛 방식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 도구들을 보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어쩌면 양쪽의 장점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로베르토 씨는 자신의 일과 유산을 깊이 아끼면서도 미래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어 지훈 씨께서는 스마트 농장의 제어실을 보여주셨어요. 그 방은 여러 줄로 배치된 컴퓨터 스크린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각각 들판에서 얻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한 스크린에서는 드론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었고 다른 스크린에서는 오늘 날씨에 관한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훈 씨께서는 이 정보들이 농부님들께 들판에 물을 주거나 비료를 뿌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컴퓨터와 기계들이 땅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덕분에 땅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밖으로 다시 나와 걸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스마트 농장은 자연과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작은 운하 옆에 서서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센서와 스마트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이 물이 쌀이 완벽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상상을 했어요. 농장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고 있었고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 고국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미소와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려는 태도, 그리고 기술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 도구를 결합하면 농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스마트 농장 방문은 기술과 자연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많은 질문과 함께 가능성에 대한 깊은 감동을 안고 그날을 떠났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펴놓고 제 취재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보면서 여정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강렬한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을 나누고자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농장, 지훈 씨의 다정한 안내, 그리고 로베르토 씨의 따뜻한 말씀들을 자세히 적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저는 이탈리아의 모든 분들이 우리 농업 전통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글을 쓰면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우리 뿌리를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뿌리를 지킨다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유산을 소중히 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스마트 농장의 현대적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의 전통을 보호하고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적었어요. 고요한 들판, 윙윙거리는 드론, 그리고 땅을 깊이 아끼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타이핑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발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설렘과 책임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모든 분들, 심지어 중학생들도 스마트 농업의 변화와 약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간단했으면 했어요. 모든 글을 다 쓴 후
다시 읽어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글이 옛것과 새것,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보고서를 편집자에게 보냈고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희망과 함께 농업의 더 밝은 미래를 꿈꾸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